예상을 빗나가는 법 없이 최혜병 대원 특검법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으로 나타난 확실한 총선 민심이었고 국민의 명령이었는데 대통령은 정말 폭탄 좀 하시듯 10번째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28일 재의결을 앞두고 이진동의 속투표, 오늘은 항명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 모시고 세상별 특검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특검법 통과됐을 때 그 예상을 하신 거죠? 특검법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죽음을 악용한 나쁜 정치다, 이런 걸 대통령실로 반응을 내놨으니까 그걸 거꾸로 해서 입장을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왜 이렇게 끝내 거부권을 고집했을까요? 그건 아마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진실, 네. 이게 다 밝혀졌을 때 파장. 네. 국민들이 약 70%가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데도 이걸 거부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감수하고라도 지켜야 될, 감춰야 될, 네. 감춰야 될이죠. 네. 감춰야 될 뭐가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 같아요. 네. 그 부분이 핵심 같은데 그 문제가 왜 고집할까? 여기에 대한 또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제 그 감추기 위해서인데 이게 이제 통신 기록이 보존 연한이 있잖아요. 네. 그 통신 기록 보존 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시간을 끌면 감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보다는 예. 이게 이제 현재 특검이 안 됐을 때 스케줄을 네. 생각해 보면 일단 공수처에서 1차 수사를 하고요. 네네네. 검찰로 송치한 다음에 검찰이 또 기소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사이에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수처를 이제 통제 네. 압박한다랄지, 네. 또 검찰은 어차피 자기 그 주 세력이니까, 지지 세력이니까 네. 거기서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나. 네네. 지금보단 낫지 않나. 특검으로 갔을 때보다는. 네. 그 생각이 앞서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들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것은 엊그제 있었던 김기한 사령관이 대지를 거부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압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심지어 방에 들어오게 하면 자기는 조사실에서 나가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들어오면 나가겠다. 나가겠다. 그러니까 대지를 실시하면 자기는 나가버리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들려오길래 그럼 나가라고 해라. 조서에 네. 그렇게 남기면 되지 않겠냐. 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뭐 다음에 네. 이런 모드여서 했는데 삼성 장군이 조사실에서 나가버리겠다고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70%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특검법을 갖은 이유를 대면서 그냥 거부하면 돼요. 네네. 뭔 그런 게 갖은 이유까지 돼가면서 네. 제가 그때 어떤 매체에 나가서 한 말대로 아니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엄중 대처할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네.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되죠. 네. 엄중 대처는 뭐냐고요. 네. 그건 범죄에 대할 때, 범죄를 우리가 대응할 때 엄중 대응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네. 아니 국민의 민의가 발현된 국회 입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엄중 대응할 방법은 뭔가요? 네. 그 자체가 이걸 범죄 비슷한 걸로 인식하고 있다. 반대로 보면 자기가 범죄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무엇을 감추고자 저렇게 두려워하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네. 하나는 뭐냐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네. 왜 저렇게 일사단장을 싸고 도느냐.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초기에 박 단장하고 나눈 대화에서도 그런 말 했지만 경로가 한 번이 아닌 것 같다니까요. 네. 7월 31일 날을 제가 대통령 경로라고 이렇게 네. 명명해서 그게 대통령 경로설 이렇게 지금 네. 정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대통령 경로 1이고요. 네. 7월 31일 날 뿐만 아니라 8월 1일 날에 경로 2, 8월 2일 날에 경로 3, 최소한 그 경로 3까지는 있는 것 같고요. 네. 더 나아가서 보면 8월 17일경에 또 경로 4, 네.
또 8월 27일, 8일경에 경로 5. 네. 최소 제가 감지하는 경로안도 5번의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압이 설사 없었더라도 그 경로가 이어지면서 보였던 그 황당한 작태들. 네. 예, 국가기관이 완전히 붕괴돼 버린 시스템이 네. 그냥 1인의 광기 어린 네. 칼춤에 놀아난 네. 죽여 뭐 네. 쳐넣어 이런 이 비정상적인 네. 술주정에 가까운 광기 어린 지시들이 그대로 네. 시행되는 이런 모습까지도 아마 특검을 하게 되면 다 드러날 것이다. 다 드러나죠. 근데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 1, 2, 3, 4 이 경로설의 어떤 근거나 정황들은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2, 3를 이제 명명하는 이유가 네. 경로설 2, 3, 경로 2, 3를 명명하는 이유가 이제는 명명할 때가 됐다. 네. 시기와 시기와 경로가 어느 정도 특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경로 2는 제가 볼 때는 해병대사에서 조사본부로 이관을 건의한 그거를 보고받고 네.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박 단장이 들었다는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이냐라는 그게 경로 2 같아요. 네. 8월 1일 날 있었던 네. 그리고 경로 3는 박 단장이 자기의 그런 2번에 걸친 언명을 어기고 네. 끝내 이첩해버린 그 사태를 보고받고 또 한 번 네. 광기에 서린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이첩 기록을 탈취해오고 네. 박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라는 황당무계한 해괴망측한 책 속에나 있을 법한 그런 죄명을 씌워가지고 입건하는 그런 과정에도 네. 정상적인 판단이 아닌 그야말로 경로, 격분, 대로 네. 그런 거에 휩싸인 네. 그런 조치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8월 1일, 8월 2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로가 있었다면 대통령이 그 정도 경로하고 뭔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할 만한 그런 사안이 되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안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이제 경로 1은 더 이상 어떻게 부인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경로에서 뭐 어쩌라고. 이런 뻔뻔함을 좀 들고 나오더라고요. 또 일각에서 여당 일각에서.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은 대응할 거다. 그럼 뭐 탄핵은 뭐 탄핵은 어쩔 건데. 그런 너무나 뻔뻔스러운 그게 국가기관들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9개월 동안 경로는 없었다고 그렇게 온 동네에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국회며 어디며를 해집고 다니면서 거짓말을 시켜놓고 지금 해집고 다닌 데가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군검찰 다 해집어 놨죠. 국회 다 해집어 놨죠. 또 군사법원에 와서도 다 그렇게 거짓말 대잔치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나의 경로는 아름다웠다? 그것도 비겁하게 그럼 아직도 여전히 경로를 인정도 안 하면서 슬쩍 끼워놓고 언론 기자회견에 슬쩍 끼워놓고 자기들 또 이 측근 참모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나가서 떠들게 만드는. 한번 깔끔하게 그러면은 내가 경로했노라. 국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경로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도 못합니까? 국민들이 나에게 권한을 직선으로 뽑아주셨는데 그 적법성에 최후 보로서 대통령이 그때 내가 브레이크 걸었다. 내 책임하에 내가 책임지겠다. 당당하게 얘기하던가요. 근데 지금 와서도 여전히 그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은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가서. 근데 이 경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할 수 있는 거죠. 있는데 이 경로설에 이 의혹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뒤에 수사 외압을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헌법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경로 1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경로 1은 뭐 혹여 판단에 미스가 있을 수 있고 보고의 불확실성이랄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경로 2는 뭐며? 더군다나 경로 3는 뭐냐고요. 예하에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너는 역적이야? 너는 죽어야 되겠어? 이건 그래서 참 이제 법치국가라는 거나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고 권력자도 국민 한 사람과 법적으로는 동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사람의 생명, 한 시민도 대통령과 동일한 인격체고
평범한 일상의 국민들이 행복권을 침해하면 안다고 뭐 생명권은 고사하더라도 그 당이 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인격이 존중돼야 됩니다. 함부로 이게 인권이 말살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본 사태를 보십시오. 그냥 평범한 시민도 아닌 나름대로 그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충실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인 네. 그 한 사람을 단지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네. 갑자기 빨간색이 파란색이 되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좀 파란색이 네. 빨간색이 되고.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커져왔고 그렇죠. 이렇게 굴러온 거잖아요. 사실 특검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는데 이걸 덮어 씌우기를 하면서 이게 특검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그 연유를 보면요. 네. 그 사건 초기에 신원식 현 국방장관이 비난한 걸 들어보면 알아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삼류 정치인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정치인 행세하지 마라. 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거죠. 네. 국방장관도 그런 말 했습니까? 당시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도 뭐 그러면 왜 그 야당 의원 심지어 여당 의원까지도 물어봤어요. 네. 왜 항명을 합니까? 박정훈 대령이 무엇을 위해서? 네. 심지어 아들이 육사 생도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사해 보면 다 나오겠죠. 그랬다고요? 네. 조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네. 뭐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VIP 경로설이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면 외압의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외압 하나의 어떤 정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김계환 사령관하고 박정훈 대령이 대지를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봤는데 김계환 사령관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거부한 명분이 부하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해병대에 상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옹세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게 네.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말라니까요. 해병대 사령관님. 지금 네. 전쟁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우리 그 병력을 다 이끌고 적과 대치하면서 일전불사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순수한 사법 절차에서 경험한 대로 얘기하시라는 절차라니까요. 네. 이 수사 절차예요. 그냥 네. 수사 재판 절차라고요. 국법이 당신을 부른 이유는 네. 적을 막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네. 들은 대로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네. 뭔 그렇게 잡소리가 많아요. 뭐 쓸데없는 소리 무슨 뭐 해병대 사기가 무너진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사실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저 대질해서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하면 해병대 지휘관답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무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박 대령님이 이제 대지를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마지막 코멘트를 제가 준비했어요. 박 대령한테. 네. 뭡니까? 그 대질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네. 마지막 들어갈 때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사령관. 눈을 예, 똑바로 응시하면서 네.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또박또박 말씀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네. 그 어떤 책에 제가 봤는데요. 세상에 기적이 두 개가 있다. 네.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저 별과 사람들 마음속에 모두에게 있는 이 양심의 네. 별.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계한 사령관도 대지를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이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대질에서도 뻔뻔하게 무슨 소리야? 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니? 이럴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차마 자기 부하를 목전에 두고 네. 고개를 들 자신이 없으니까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튀어나가버리겠다고 하게 뛰쳐나가버리겠다. 조사실 나가버리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더 이상 김계한 사령관을 압박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미 물증은 다 나왔고 네. 그 부인 조서를 그냥 받아라. 깔끔하게 부인 조서를 받고 네. 뭐에 위증에 그걸 덮어 쓰고라도 뭐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뭐가 있겠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착각입니다. 나중에 보면 허상이 허상. 네. 그게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에 표현된 망상입니다. 네. 망상 하나, 네. 사기? 네. 그게 분석해보면 뭔데요? 해병대 사기라는 게 뭡니까? 네. 지금 어떻게 됐는데요? 그래서 정의가 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박정훈 대령이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나왔고 네. 그래서 사기는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지키는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휘관이 진실을 얘기 안 하는데 그걸 따를 사람이 그럼요. 부하 직원들이 사기가 없는 어디 있어요? 거죠, 그리고 부하들이. 네. 계속 말하지만 이건 전투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네. 아니 무슨 뭐 옛날에 그 부적 입혀가지고 이거 입으면 총알이 비껴 나간다고 넣어놓고 네. 죽은 시체에서 그걸 다 빼버린 다음에 네. 야 봐라 저
우리가 지휘관이 준 부적 안 입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정상적인 사법 절차일 뿐이에요. 네, 맞습니다. 있는 사실 네. 그대로를 고하면 됩니다. 그게 대통령과 관련됐든 누구와 관련됐든 당신이 보고 들은 대로만 얘기하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묻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날 7월 31일 날 임기훈으로부터 대통령이 화내서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느냐. 네. 그래서 그걸 박정훈 대령한테 전했느냐. 네. 그것만 확인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법 절차는. 네. 자기는 여기서 지금 옥새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네. 그건 사법 절차가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럴 필요도 네, 없는 거고요. 네. 그건 굉장히 온당치 못하는 그릇된 네. 망상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하라고 조언했어요? 눈을 일단 응시하고. 말을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대질이 시작되면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그럴 준비를 했어요. 그냥 네. 눈을 똑바로 쳐다봐라. 아, 눈만. 예, 눈을 네. 똑바로 쳐다봐라. 그러려고 했는데 네. 대질이 그러지 않았는데요. 뭐. 왜냐하면 팩트는 누구보다도 박정훈 대령이 정확하게 그동안에도 진술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할 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어떤 인간적 고뇌 네. 이런 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분은 사령관이었고 나는 근데 이미 박정훈 대령한테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지워진 사람이에요. 지워진 사람이고 이번에 이제 진실을 고백한 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 얘기를 사람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했다는 말을 듣고 박정훈 대령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네. 지워버렸는데 다시 써야 되나요? 그 사람 이름을 마음속에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다시 써야 되나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 용기가 가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VIP 경로서를 또 들었다라는 그 네. 제3의 인물을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 군사법원에 와가지고 재판 증언할 때도 상당히 양심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네. 있던데.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네. 왜냐하면 말은 들어놔야 될 것 같아서. 네. 당신도 대통령 경로서를 들은 적 있냐고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아, 그 증인 증언 신문 때. 때. 예, 예. 예, 예.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네.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건 없습니다. 네. 그 말도 지금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공개된 내용을 보면 회의석상에서 한 얘기니까 네. 자기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 그 얘기는 안 물으면 네. 다른 사람 있을 때는 들었냐 그러면. 그거까지 물어볼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당연히 부인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부인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죠. 그걸 지금에 와서 그 활자화되니까 그 말의 의미를 네. 아 이게 내가 놓친 거 아닌가. 아. 그걸 돌려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스스로는 말을 못 하는데 물어보면 그랬던 이게 것 또 같아요. 증언되고 네. 하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수사 기록을 쭉 보면서 이분이 대통령 경로서를 들었을 거라고 추정한 메모를 남겨놓은 게 있어요. 수사 기록 1414쪽에 네. 그 굉장히 그 뉘앙스가 있는 굉장히 여운이 네. 있는 진술을 한 게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장까지 과실치사 이런 걸로 처벌하면 향후 부대에 유사한 사망사고가 나면 앞으로 다른 사단장도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의문을 누군가가 제기했대요. 이분 진술이. 그러니까 그 네. 회의석상에서 장관 보고시에. 장관 보고 7월 30일 날 장관 보고시에 31일 날인가요? 30일. 30일. 이건 이제 아직 결재가 번복되기 전 최초 보고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때 상황을 이렇게 진술하고 계세요, 이분이. 근데 네. 어딘가에 그 나온 거 그런 그 의문을 제기하는 장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근데 얘기가 이제 있는데. 그때 박 단장이 기억하는 장관의 멘트는 뭐였냐면 그냥 사단장도 처벌해야 되나? 그래서 아, 해병대 사령관이 혐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경찰로 넘겨서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였어요. 장관도 부정적인 인식을 깔고 얘기한 게 전혀 아니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의문 제기할 수 네, 있죠. 그냥 그 상황에서. 가벼운 의문 제기. 수사 상황에서 네. 지금 사단장까지 네. 처벌할 정도로 뭐가 나왔느냐 이건 근데 물어보는 이제 거잖아요. 그걸 이분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유사한 사망사고가 나면 앞으로 다른 사단장도 다 처벌해야 되는 거냐. 네. 이건 묻지 않았던 얘기예요. 나오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처음 나온 얘기네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경로설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 사단장을 하나? 이것을 좀 완곡하게 표현하면 이 얘기예요.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수사 기록을 읽으면서 뭔가 인식의 오류가 생기고 있다. 네. 오버랩되고 있는 거다 이게. 국방장관실에서 보고할 때의 사단장 얘기와 네. 뭔가 VIP가 얘기했다고 하는 사단장 언급이 지금 오버랩되면서 네. 인식의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분은 네. 분명히 알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 진술을 할 때 아직 스트레이트 보도가 나가기도 전이에요. 네, 네, 네. 대통령 경로설이 아직
퍼지기도 전이라고요. 네네. 그런데 마치 대통령 경로설과 똑같은 같은 내용의 언급이, 진술을 예, 예, 예. 다만 그 말한 사람을 지금 대통령이 아닌 장관 또는 그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네. 오인하고 있을 뿐 네. 내용이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이분은 들었을 거다라고 제가 메모를 해놓고 갔어요. 그리고 같은 그 박정훈 대령도 그 회의에 참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받아들인 뉘앙스가 두 사람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뉘앙스가 다른 게 아니라 네. 이분도 그렇게 들었으나 인식이 혼동이 온 거라니까요. 말하자면은 자 지금 방송에 나온 대로라면은 이분은 8월 1일 날 아침 회의 시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경로에서 이렇게 됐다더라. 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과 수시로 통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경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앞으로도 계속 처벌해야 네. 되는 거냐? 그럼 부대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하셨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슈가 된 국방부 장관 보고시의 사단장 얘기하고 지금 오버랩이 되면서 네. 착오가 발생한 거죠. 만약에 그 대통령 경로서를 듣지 않았다면 네. 이런 시의 착오는 일어날 리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사 기록을 읽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거든요. 네, 메모지에. 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아무개가 해병대 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을 들은 것은 아닐까? 네.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해놓으셨군요. 예. 근데 이제 그 메모해 놓은 대로 지금 나온 건 진술이 된 거죠. 네. 나온 셈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어제가 아니라 JTBC에서 며칠 전에 이제 그거를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그 진술이 그러면 공수처에서 확보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미 보도는 됐는데. 이미 JTBC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네. 본인이 인정했다고 하니까요. 본인이? 또 다른 매체에서도 확인했답니다. 본인이 인정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지금 드러나 있는 거죠. 공보 이미 다 전문실장이라고 들어있죠. 하고 지금 군사법원에서도 증인으로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째서 그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네.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아직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네.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분이 녹음을 했다. 네. 혹은 사령관이 녹음을 했다. 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녹음이라고 하면 전화 통화 녹음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해병대 간부가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게 네. 일부 핸드폰에 남아서 포렌식에 포착이 됐다. 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네. 아예 김기환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나온 거다. 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더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근데 방금 전까지 제가 이제 그 제보 받기는 네. 언론 매체에서 제보 받기는 김기환 사령관 핸드폰이다. 네. 그래서 김기환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이분과 통화한 게 나와서 그 공수처에서 그걸 확인을 구한 거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이 자기 목소리인지를 잘 몰랐다. 네. 근데 시간을 특정하고 앞뒤 내용을 들어보니 이거 내 목소리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서는 그럼 당신도 들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네. 아마 사실은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자백을 그러니까 녹음이 나오니까 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인정한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본인의 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존재 자체를 몰랐으니까 이분은 네. 뭐 좀 주저할 수가 있겠지만 김기환 사령관은 자기 폰이었는데 그렇죠. 자기 폰에서 자기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기억하지 못할 리도 없고요. 내용에 대해서 이해 못할 리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제시했다면 네. 공수처가 그걸 제시했다면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었겠죠. 김기환 네. 사령관은.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5월 4일 날 조사를 받고 사실은 이제 다음에 오셔서 네. 깔끔하게 이제 인정하시죠라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돌아가서 또 다른 회의를 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5월 5일 날 새벽에 나가고 나서 모처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다음부터 계속 조사를 연기하면서 네. 버티더니만 이번에 와가지고는 이제 대지를 거부하면서 네. 그런 좀 요상망측한 행동을 네.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 해병대 장군이 그것도 중장이 최고 사령관께서 뭐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어디를 뛰쳐나간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참 망신스러운 거 아니냐. 네. 그 수사관들은 해병대 장군을 뭘로 볼 것이며
참 낯뜨거워서 그 장면은 진짜 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미 다 물증이 확보됐고 자기의 참모가 네. 자기가 한 말을 토대로 해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그 최초의 문제 제기는 또 다른 자기 참모가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고개를 켜고 이렇게 하는 모습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박정훈 대령은. 네. 정말 VIP 맞습니까? 네. 이것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딱 잡아 떼야 하는 네. 이 이유가 뭘까? 그게 망상이라고 제가 계속 비난하는 게 뭐냐면 그게 결국 망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네.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는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통수권이라는 게 네. 어떻게 통수하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네. 그 한 인간에게 맡겨진 게 아닙니다. 네. 국민이 직선제로 뽑아서 국무위원회 보필을 받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국무위원회 보필을 받는 국가기관일 뿐이에요. 네. 통수권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봉건 시대의 어떤 네. 왕권이 아니에요. 네. 국법 질서의 하나일 뿐입니다. 네. 대통령이라 해도요. 너 오늘 나하고 밥 먹자라고 할 권한도 없어요. 네. 자, 너 오늘 나하고 와서 밥 먹자 하면 저 바빠서 오늘 다른 약속 있어 네. 못 갑니다 하면 어명을 어겨? 이렇습니까? 법에 정해진 권한 네. 외에는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법이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이 통수권이 별도로 존재합니까? 네. 통수권이라는 것이 국군 통수권이 있다라는 것은 국군 장전 통제권이 있고 임명권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군인이면 그러면 뭐든 시키면 다 해야 됩니까? 작전 상황에서 적과 싸울 때는 네. 웬만하면 해야죠. 네. 이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생명도 버려라. 저기 가면 죽는 거 뻔히 알아도 지휘관이 돌격 네. 앞으로 점령해. 죽는 거 뻔히 알아도 후퇴 안 돼. 여긴 막아야 돼 하면 그건 지켜줘야죠.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렇죠. 도대체. 네. 무슨 관계가, 그걸 통수권자라고, 통수권자니 나는 안 돼. 이게 망상이라는, 통수권이라는 게 있는 게, 통수권은 헌법상의 권한일 뿐이고, 그 두 사람은요, 심지어 대통령, 해병대 사령관, 네. 수사단장도 공무원입니다. 일개에. 그냥 국록을 받는 공무원이에요. 각자의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 뿐이지, 또 임명 절차가 다른 것 뿐이지, 네. 본질은 공복인 공무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오히려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에 대해서 지휘관이 강하게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네. 나중에 만약에 그러면 이런 식의 논리라면은 전쟁 시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민간인 학살 명령을 내리면 네. 통수권자가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지 할 겁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치 때 또 2차 세계대전 때 다 네. 전범으로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이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지휘관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 김사령관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좀 흔들리는 지금 장면들인 것 같은데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 없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예상했어요. 네. 5월 4일 날 조사를 받고 나가더니 계속 연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가 14일 날 한다더니 21일 날로 옮겨갔거든요. 네. 이건 그 밤에 또 끊긴 인연을 누군가 이 대통령과 그 김기환이 끊어졌거든요. 연결고리가 네. 5월 4일 날 네네. 사실상 또 누가 또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를 예상한 게 그렇게 했거든요. 네.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그 막무가내식 부인권 행사할 거예요. 네. 네, 거부권을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그 얘기가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한 날 김기환 사령관은 대통령이 경로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거짓말했습니다라는 자백을 할까요?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두 사람 간의 그 잘못된 옛날의 고리들, 네네네. 부정한 네. 불법적인 고리가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끊고 싶었는데 또 누군가 연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네. 이 현직에 있는 사람 같은데 그 처벌해야 돼요. 그것도 중대한 범죄예요. 네. 네. 그 남의 그 형사 사건의 증인일 수도 있는 증인의 자격을 갖는 사람한테 진술을 못하게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한 거라면 그것도 실정법의 명백한 위반이에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뉘앙스나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로 보면 제일 7월 31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그 경로를 들었는데 대통령의 경로를 들었다고 전달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날 회의를 하면서 이종섭 장관하고 전화를 대통령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인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에서 걸려간 전화가 11시 45분에 갔다는 했죠. 거죠. 11시 45분에. 11시 45분에. 근데 이제 그 제가 먼저 말을 꺼내버렸는데 이 뉘앙스나 이 분위기로 보면 그게 대통령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대통령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경로를 이미 전달하고 대통령은 네네. 뭔가 후속 조치에 관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찌 됐든 뭐 대통령이 경로한 전화인지 경로한 이후에 후속 조치를 참모진이 네. 전달한 전화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첩보류가 된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미 뭐 대통령의 경로가 있다라는 것은 논리칙상으로는 부인하기 힘들지 않냐. 네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군사법원을 통해서 이종석 국방장관의 핸드폰을 열어보면 네. 그런 것들이 더 속 시원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전화는 누가 했으면 어떤 번호로 했으면 네. 또 그 앞뒤의 전화들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보면 네. 좀 추론은 되겠죠. 물론 포렌식까지 해서 핸드폰에 뭐 감춰진 네.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보면 네. 더 속 시원히 알겠지만 그래도 네. 통화 기록이나마 받아보면 네. 얼추 뭐 갈증은 풀리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VIP 경로설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정황으로서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외압을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이 지금 밝혀내야 될 핵심 사안이 뭡니까? 첫 번째는 최혜병 대원의 어떤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 그리고 이 진실 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이런 거잖아요. 은폐 축소, 수사 외압 이런 건데 근데 이제 핵심 사안. 네. 근데 이제 저는 한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경로가 한 번에 그쳤느냐. 네. 또 하나는 그 경로는 자발적인 것이었냐 아니면 뭔가 불법적으로 유도된 것이냐. 네, 네. 그게 이제 핵심일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순직 해병의 사망과 관련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문제는 지금 경북청이 열심히 조사는 하고 있으나 네. 특검이 시작되면 그 부분도 지금 특검법의 범위에 들어가기 들어가 때문에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판단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은 했으나 판단에 있어서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요. 또 자료가 또 그 이후에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과실치사가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리적으로 참 여러 가지 네. 논란이 있는 겁니다. 네. 논란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방장관 이종섭 국방장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경북청에서 무혐의로 빠지게 되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회개망측한 논리를 네, 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대통령이 불러다가 밥 먹이면서 야, 거 과실치사 안 되는데 네. 무죄하지? 그랬다고 치자고요. 네. 그래서 유죄를 했어요. 네. 항소심에 올라가서 깨지면 음. 무죄하지가 맞는 겁니까? 아니 법에 명확하게 네, 수사 네. 독립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옳고 그름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개입하지 말아야 될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개입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네. 개입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핵심하고도 벗어나 있고요. 그건 네. 아무도 몰라요. 네.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영역이라는 게. 네.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박정훈 대령도 이 사람을 경찰에 이첩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을 기소해야 된다? 그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 범위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첩에서 제대로 이제 그럼요, 혐의를 그거예요, 확 그거. 예, 특정하는 거 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걸 해보자라는 거였지. 유죄다. 기소해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 변사 사건을 조사해 보니 충분히 혐의점이 있으니 네. 더 조사를 해서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판단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종석 국방장관의 지금 논리는 뭐냐면 거 봐라. 너가 잘못했잖아. 유무죄가 이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면 잘못한 건 그러면 그동안 있잖아요. 이 사건 외에도 직전까지 6건의 사망사고 중에 5건을 이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요? 무혐의 나온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네. 대부분 무혐의 나왔어요. 네, 네, 네. 제가 그 중에 사건을 한 사건 있다니까요. 어. 뭐냐면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 자살 사건의 경우에 많이 입건해서 보내요. 군사경찰에서. 그러나 판판이 다 무혐의예요. 네. 그러면 그때도 다 직무유기로 입건한 그 군사경찰을 다 아작 냈어야 됩니까? 네. 그들은 직무유기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조사해봐야 지금 된다라는 단계에서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냥 묻어둘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넘긴 거예요. 그 네. 사람들 비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때 당시까지 조사한 걸 가지고 직무유기가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경찰에서 받아보니 직무유기는 굉장히 좁게 성립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네. 그냥 징계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했다고 그래서 넘기고자 하는 군사경찰이 항명죄로 입건됐습니까? 네. 넘기고자 하는 군사경찰에 대해서 시비라도 걸었나요? 아무런 통제가 없었어요. 통제할 이유도 없는 거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군사경찰의 고유 권한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네. 누구도 조치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이번 일에 그래 네. 왔는데 그 관행까지 무시하면서 이번 사건은 왜? 차이는 뭘까요? 그때는 다 대대장들이 이첩됐다고요. 네. 중대장들이 이첩됐다고요. 네. 이번 이제 사단장 사단장 단위까지 이첩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번에 사단장이 이첩된다니까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네. 국방장관조차도. 그러더니 무슨 이유로 그렇게 관심을 갑자기 갖게 되셨는지 네.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국방장관도 먼저 논리가 이게 순리에 안 맞는다는 게 뭐냐면 이 지경이 됐는데 국방장관이 한 번이라도 사과를 했냐고요. 자, 네. 아무리 양보해도 그렇게 따지면 자기의 판단 미스 아닙니까? 그렇죠. 7월 30일 날 결재했죠. 7월 30일 날 결재 끝내고 나면 독대하면서 인사까지 결재를 했어요. 네. 심지어 7월 31일 9시 50분까지도요. 네. 정확히 10시 50분이죠. 10시 50분. 10시 50분에 군사보좌관이 김기한 사령관과 통화를 했어요. 10시 50분. 네. 그때까지도 아무 징후가 없었어요. 어제 결재를 번복할 듯한 어떠한 징후도 없었다니까요. 불과 이첩보류라는 네. 헷가닥 바뀌는 그 결정이 있기 1시간 전에 통화를 했는데 네.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고요. 김기한 사령관한테. 네. 자기들 주장이 맞다면 그 밤에 너무 고민이 돼서 마음에 부담이 돼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네. 참모들과 회의했다는 그 말이 맞다면 왜 불과 1시간 전에는 아무런 시그널이 없냐고요. 그 전화를 받고 김기한 사령관은 즉시 이제 국회에 알리기 시작해요. 네. 10시 50분에 뭔가 오더를 또 추가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시 45분 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무런 징후가 없었는데 갑자기 휙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거나 그 양해를 구한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웃긴다는 게 뭐냐면 최근에 나온 버전이 그겁니다. 월권한 해병대는 월권을 했고 네. 장관은 그걸 놓쳤고 대통령은 너무 화를 냈다. 네.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 한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여당 의원 입에서. 네, 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실체다 이렇게 네, 그렇게 지금 포장하려고 각색을 했던 하는 거예요. 거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게 그럽니다. 그러면 이종섭은 뭐냐? 네. 월권도 못 밝혀내? 완전 무능한 자 아니냐? 네. 그런데 호주 대사는 왜 뭐래요? 그러면 그런 무능한 사람은 호주 대사는 하면 돼요? 네.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니까요. 네. 깔끔하게 인정하면 되는 문제를 자꾸 거짓말 하다 보니까 이건 뭐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그래서 경로가 경로를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망상이 망상을 낳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건 조기에 빨리 후퇴했어야 된다고. 빨리 그렇죠. 손절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손절을 하기 싫으니까 자꾸 제가 이제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주식에서 자꾸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네. 총선을 겨냥해서 물타기 했지 않습니까? 총선만 이기면. 아니, 총선만 이기면 과거에 잘못한 게 덮입니까? 네. 총선만 이기면. 그것 물타기를 했던 거예요. 네. 또 지금도 또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특검만 막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더 꼬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단장 그 전에도 이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전에 사단장급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사단장이 들어갔기 때문이냐 아니면 임성근 사단장이 들어갔기 때문이냐? 그건 좀 알 수가 없는 게 네. 이제 저는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순수한 법리 판단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후속 지시사항이 거기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리 판단이라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단지 네. 이런 문제로 과실치사로 처벌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네. 법리 판단을 다시 해본다랄지 네. 판례를 찾아본다랄지 네. 좀 더 추가 조사를 해본다랄지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확한 지시는 뭐냐면 추가 조사 후 재보고가 맞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죠. 대통령께서 야 이게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랬으면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할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만약에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룰을 적용해서 나온 결과를 얘기했다면 네. 조치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추가 조사부터 해야 돼요. 네. 추가 조사를 해서 엄밀하게 더 추가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보고해라. 네. 전문가가 다시 보고해라. 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얘기인데 지금 지시사항은 뭡니까? 수사 언동 이제 수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는 된 상태에서 나온 지시일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문이라는 거죠. 그게 네. 정상적인 지시라면은 네.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뭐 입장 받고 제가 그 대통령이 자리였는데 미처 장관이 체크 못했는데 대통령까지 올라와서 결재가 네. 대통령이 보니 이건 내 단계에서 결재해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화를 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조용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점검해서 좀 자세한 보고부터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적절한 짓인 거예요. 네. 막 그렇게 막 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되고 뭐 누구를 네. 빼고 이런 지시가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냥 쿨하게 재보고를 해라. 다시 좀 더 추가적인 보고를 해라.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해병대 수사단이나 뭐 조사본부가 대통령한테 직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장관한테 보고하고 장관은 혼자 와서 그러면 네. 대통령께 별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장관은 지시하는 게 뭐냐면 추가 조사를 지시했어야 맞는 거예요. 추가 조사. 그렇죠. 추가 네. 조사.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8월 20일에 이첩할 때도 황당한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추가 조사는 하지 말래요. 네. 그럼 왜 추가 조사를 막았냐고요. 그것도 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A라는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기초 조사부터 다시 해보는 게 맞습니다. 더 보강 조사를 해보고 기왕에 시간을 홀딩했으면 네.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보강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그때 볼 때는 인과관계가 부족한 걸로 봤는데 네. 추가 조사를 해보니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가 나오더라. 그럼 대통령께 장관께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이건 그때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서 인과관계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아예 봉쇄를 해버렸다고요. 네. 그래서 법리적으로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될 사안이냐 이런 데 대한 의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임성근이라는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지시사항 중에 아무리 양보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사단장의 휴가를. 네. 자, 장관의 그 급박한 지시 속에 사단장 휴가 챙겨줘라. 네. 사단장은 휴가 조치해라라는 명령은 왜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게 사단장인지를 몰랐을 때 네. 이런 의문을 제기했어요. 뭐냐면 국방장관은 당신 말이 뭐냐면 초급 간부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하니 네. 나는 이게 혹시 초급 간부들 휴가 주라는 거냐. 자, 장관이 야, 이 일 끝나고 나서 그 순직 해병은 그렇다 치고 또 동료들도 그렇다 네. 치고 그럼 간부들 중에 혹시 이 문제 때문에 휴가라도 좀 이 문제 끝나고 나서 갔다 온 사람 있나? 네. 보고받아 보니 없대. 아무도 휴가도 못 갔대. 네. 그러면 야, 일단 돌아가면서 이렇게 초급 간부들 휴가부터 좀 조치를 해줘라. 쉬어야 뭐라도 할 거 아니냐. 네. 그 지시였다면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네. 자, 장관의 최초 지시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 이해한다고요. 네. 아니 정말 그건 정말 따뜻한 지휘관 아닙니까? 자, 그 당시에 그 장례 치르고 뭐 조사받고 수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해 부대 지휘관들, 네. 초급 간부들, 중대장 뭐 그 소대장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좀 챙겨줘라. 그것도 위로 휴가 조치해줘라. 그 자기들 연가 쓰게 하지 말고 네. 조사받고 그 장례 치르 너무 힘들었으니까 초급 간부들 좀 돌아가면서 한 2박 3일씩 좀 해줘. 아, 장관이 그랬다면 월권이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야, 저런 네. 나쁜 놈 할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게 따뜻한 지휘관 아닙니까? 그랬다면 이 오해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초급 간부들의 휴가였을까요? 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 향후 재판에서 네. 이 물증은 있어요 이미. 다른 사람의 그 부사령관, 그 정종범 부사령관의 진술에서 네. 일사단장 진술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아, 근데 네, 임성근 네. 사단장님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세요. 왜? 그 부분도 말을 맞아. 왜? 내 휴관지가 거기에 표시돼 있냐고요. 휴가 조치할 것, 네. 형식적으로 휴가 정리할 것. 네. 일사단장 없지 않냐는 거예요. 네. 일사단장 휴가 정리인가? 그냥 휴가 정리로 돼 있는데 네. 그게 내 휴관지, 초급간부 휴관지 못 네. 믿겠다. 네. 그것도 일리 있어요. 그 부분 입증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입증이 끝나서 그게 일사단장의 휴가를 얘기한 거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처리됐는지를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더 이상 수사는 아예 하지도 말고 네. 일사단장 휴가부터 처리하라?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적법한 수사가 재개됐다면, 그렇게 해서 일사단장이 정말 결정적인 어떤 과오가 드러났다면 그때라도 일사단장 조치해야 돼요. 네, 네. 그 보직해임도 하고 해야 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게 일사단장만 챙길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휴가 조치는 이 사건에서 굉장히 스모킹건 같은 네. 그 만약에 이게 로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그게 흔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사단장 휴가를 그 급박한 지시사항에 포함시켜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유 없이 급박한 지시 들어가지 그 않아요. 일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폰도 지금 포렌식이 됐습니까? 그렇다고 하죠. 근데 공수처에서는 확인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저희한테 어떤 확인도 뭐 요청한 바가 없고요. 정보도 네. 없고요. 다만 임성근 사단장님 스스로가 모 변호사한테 네. 그 생존 해병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한테 그걸 좀 암시한 문자를 보내신 게 있어요. 네. 내가 올 1월경에 그 수사 외압 때문에 내 핸드폰을 압수수색 당했노라. 네. 근데 정작 과실치사 문제는 조사를 안 하고 있다. 네. 좀 빨리 조사하게밖에 해달라. 네. 협조해달라라는 문자를 보내서 그때 알았죠. 이분도 압수수색을 당했구나. 그럼 어딘가에는 기록이 지금 있다고 봐야 되는 있다고 거죠. 공수처에는 기록이 있겠죠. 그리고 예. 공수처가 그걸 보려고 했던 것은 역시나 네. 7월 28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네, 그 부분이 제일 구명 중요하잖아요. 움직임이 네. 있었느냐는 걸 보려고 했겠죠. 네, 그래서 네. 뭐 그건 이제 공수처가 네. 갖고 있는 자료고요.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이 항명 사건에서는 뭐 들여다볼 이유는 없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임성근 사단장 특정인에 이렇게 둘러싸고 일어난 일이라면, 예를 들면 이게 아까 법리적으로 과실치사 혐의에서 뺄 수도 있어요. 조사해가지고. 그러면 그 단계가 경찰에 가서 조사하는 단계일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의심스러우니 더 해야 된다라는 게 이첩 단계 아닙니까? 네. 그 이첩 단계에서 빼려고 했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네. 조사 기록에 그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은 있어요. 법무관리관은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이 건 자체가 인사상 엄청난 불이익을 준다. 네, 딱 네, 네. 자백하는 셈이에요. 그렇죠. 네. 그 입건을 부분은- 입건했다는 자체가 지금은 어떠냐면은 공론화됐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못했지만 만약에 이게 공론화되지 않고 조용히 끝나는 사건 같았으면 입건되는 순간 보직해임되고 쭉쭉쭉 절차가 진행됐을 거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다 막혀버렸죠. 지금 결국은 보직 해임을 막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 탈취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네, 단순히 네. 과실치사로 처벌되는 게 과하다 하면 그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게 진정한 문제 제기였다면 네. 적법한 절차는 어떠냐면 이첩되는 걸 막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첩은 이첩대로 하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해서 의견을 제시하던가 그렇죠. 경찰에 네, 네. 그 정도 선이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첩 기록을 이첩을 막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넘어간 서류까지 뺏어왔지 가져왔죠. 않습니까? 네, 그건 네, 네. 한계를 너무 넘은 거예요. 그냥 자기 조직 내에 있을 때 약간의 무리수를 둬서 이게 권한 남용 아니야? 네 권한이야? 내 권한이야? 네가 행사할 거야? 말 거야? 뭐 넘겨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미 넘어가 버렸는데. 네. 그러면 이 가정을 해보면 그래요. 자기들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자 검찰청에 법원에 이미 검사가 공소장을 냈어. 그런데 부장검사, 차장검사 사이에 담당 검사는 사인했는데 결재선 누가 빠졌대. 네. 그 사람이 좀 화가 나가지고 가서 가져가 버렸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심지어 그거는 네. 그 당의 검찰청에 검사장 결재가 빠졌다 하더라도 검사장이 봤어. 내가 네. 전주지검 검사장이 봤어요. 지검장이라고 네, 네. 잘 안 하고 검사장이라고 하니까요. 네. 전주지검장이 봤어. 내 결재 안 받고 지금 부장이 정결해갖고 넘겨버렸어요. 나 없는 사이에 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응? 막았더니 새끼가 말이야. 내가 좀 수사에 좀 딴지 걸었다고 말이야. 네. 나 휴가가 있는 동안에 정결해갖고 넘겨버렸네. 그렇다고 내가 가서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장님 사실은요 제가요 네. 휴가 갔더니 저놈이 그랬거든요. 좀 주세요 한다고 줍니까? 네. 그런 얼빠진 법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에서 이런 얼빠진 짓을 하는 경찰이라는 네. 게 정말 얼빠진 짓 한 거죠.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기록이나 뺏기고 앉았고
그런 발상 자체가 나오지가 않는다니까요. 그 네. 정상적인 그 국가기관이고 수사기관이라면 이미 넘어간 기록을 뺏어올 거라고 상상도 못해요. 절차대로 해라 그러죠. 압수수색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첩을 뭐 하든지 해서 어떤 공문서 절차 넘어간 거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어떤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기본적인 법조인이라면 일단 거기는 불능의 영역으로 볼 것 같아요. 네. 넘어갔다고? 그건 이제 그러면 끝난 거야. 네네네. 이제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지 그걸 네. 전제로 하고 그러면 이놈을 징계를 할지 네. 또 이첩에 문제가 있었다면 추가 의견을 좀 낸달지 네. 이런 절차를 논의해야지 뺏어오는 영역은요. 그럼 머릿속에 상정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8월 9일 날 네. 사사건건에 나가서 한 취지도 그거였습니다. 이 사건 전체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미 공문도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실물 기록도 넘어갔는데 그것을 뺏어올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게 법조인이라면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네. 이미 접수된 공소장을 뺏어오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얘기하는 말 자체를 꺼내는 자체가 너무 황당한 얘기라서 법원에 가서 네. 그러면 이거 좀 다시 주면 안 될까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밀어붙였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죠. 네. 그 핵심이 결국은 가리키는 방향은 임성근 1사단장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재판도 하시고 재판에 참석도 하시고 공수처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갖고 충분히 짐작할 만한 어떤 정황이나 배경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등장을 했나요? 아직 없어요. 전혀 아직 없고요. 없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조차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첩 기록 탈취와 관련해서 네. 대통령이 보고받고 나서 조치냐, 네, 네. 보고받기 전에 조치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보고받기 전에 조치라면 참모진의 오버입니다. 아, 그럴 네. 수 있죠. 참모진의 네, 네, 오버예요. 네. 그런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면 이것은 대통령도 두려운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도 뭔가 사연이 있었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대통령 그게 제가 추측했던 게 그거거든요. 대통령이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참모진들이 움직였다. 왜? 대통령 할까봐. 네, 야, 네. 대통령 이틀에 걸쳐서 네, 적어도 네. 7월 30일이라는 언명을 했어. 8월 1일은 경로 2인지 아직 네, 모르니까 빼더라도요. 네. 7월 31일 날 언명했잖아요.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네, 네. 근데 돼버렸네? 네. 참모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나중에 알면 그 진노를 난감하니까. 이건 네네. 뭐 걱정돼서 알아서 음. 뺏어왔다. 네. 그러기엔 너무 과격해요. 그럼 만약에 그게 대통령 보고된 이후에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거라면 네. 대통령조차도 네. 그 두려움이 있었지 않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로 중요한 날이 이제 첫 번째 7월 31일, 두 번째가 8월 8월 2일이 2일이죠. 예. 네. 그 이첩 기록을 탈취해 오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 네. 대통령이 알았느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지시냐? 네. 만약에 대통령의 지시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임성근 사단장을 절대로 이첩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첩이 돼버린 거죠. 신상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네. 대통령에게조차도 지상명령이었던 거 아니냐. 네. 그렇지 않고서는 네. 성격이 너무 과격한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 명령을 어긴 거에 대해서 네. 그 근본부터 싹을 잘라버리고 싶어. 네. 원래 내 스타일이 그래. 나는 그런 거 용서하는 사람 아니야. 넘어갔다고? 넘어갔든 말든 뺏어와. 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면은 네. 합리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법조인이 이미 타 기관에 네. 접수된 서류를 뺏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게 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네.